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상법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감이 엇갈릴 수 있는데, 자, 현재 자리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지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어, 자, 코스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펼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3200포인트, 330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조정세가 나올지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엊그저께 영상으로 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오히려 상법 개정안으로 강세를 보였던 증권주라든지, 그리고 지주사들에 있어서 오히려 조정 구간에 임박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에 임박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조정에 좀 대비해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올라왔던 종목들, 지수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자, 거의 다 개별 종목들 위주로 흐름이 나왔고, 플라스틱 관련된 주, 그 다음에 태양광 쪽 살짝 움직였죠. 그리고 철광, 그 다음에 반도체 몇몇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이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초점을 둬야 되는 게 바로 삼성전자의 흐름이죠. 자, 과연 현재 삼성전자가 정말 유망하길래 5.6%, 하루 만에 5.6%가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이끌 만한 이슈를 펼쳐줄 수 있었는지, 이러한 요소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내용은 이전부터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들썩이는 흐름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갖고 있는 모멘텀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셔야겠죠. 물론 이런 예측을 드리는 건 조금 이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첫 번째로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왔던 이유를 놓고 봤을 때, 지수를 끌어주기 위해서, 지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수급이 쏠렸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삼성전자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게 무엇이죠? 첫 번째로는 디램 가격에 대한 반등, 그리고 이 DDR4에 대한 종산 이슈를 통해서 디램에 대한 매출액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원시나노 부분에서 수율이 굉장히 좋아졌다. 자, 이를 통해서 HBM3E, HBM3 2단에 대한 엔비디아 승인, 그리고 하반기에 대두될 수 있는 HBM4에 대한 이슈, 이런 두 가지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로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냐, 아직은 쉽게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인 게 무엇이냐면, 최근에 디램 가격이 올라간 부분은 결국에 DDR4에 의한 종산 이슈로 디램 가격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DDR4에 대한 생산은 종료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 것이냐, 그리고 DDR4에서 지금 DDR5로 넘어가는 실정이죠. DDR5에 대한 생산으로 넘어가는데, 이 DDR5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라와 줄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겠구나, 아니면 디램 가격이 현재 여기서 정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지금 유통사들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재고 수치를 봤을 때 이 DDR4 그리고 DDR5에 대한 재고가 타이트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자, 이 DDR4에 대한 종산 이슈가 나오니까 지금 유통사들에서 급격하게 재고 확보 차원에서 발주량을 늘렸을 가능성이 좀 높고, 자, 이를 통해서 디램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면 안 된다. 자, 이를 통해서 만약에 하반기에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거나 현재 가격을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가격이 꺾인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디램 전망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HBM 관련해서 1분기에 나왔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자면, 자, 1분기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자, 삼성전자가 현재 HBM3 2단에 대해서 현재 공급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맞긴 하다. 자, 그런데 2분기서부터 개선될 것이야 라고 하는 내용이 1분기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봤을 때 지금 2분기에도 나오고 있는 내용이 하반기에도 개선될 거다 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계속적으로 기대감만 늘어지고 있다. 자, 지금 현재 HBM 생산 계획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올 초에 예상했던 계획을 못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지금 실제화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단순히 기대감으로 증시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역할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러면 단점만 있느냐? 자, 이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모멘텀은 자, 현재 이 PBR 수치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긴 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가 PBR 1배 이상으로 올라섰죠.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가치를 봤을 때 PBR 밴드가 0.8에서 0.9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멀티플 수치로 봤을 때 현재 13배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글로벌적인 반도체 기업들을 봤을 때 저평가인 것은 맞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은 결국에 첫 번째로 실적이 받쳐주는 게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도의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한 섹터의 미래 성장성, 이 두 가지가 결국에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조금 의문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계속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보다 이 지수 레벨, 지수에 대한 조절로 이 외국인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이 지수에 대한 레벨링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왜냐하면 최근에 현물 시장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에서 연관성이 결국에 지수 포인트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삼성전자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조선, 방산,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증권, 그리고 원전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고가를 쳤죠. 자, 고가를 치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추가적인 시장을 봐야겠지만, 자, 우리가 현재 이 신규 매수를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계속적으로 추세를 보셔도 되지만 만약에 신규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럼 결국에 우리가 바닥권에서 앞으로 하반기에 모멘텀을 받을 것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자,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 자, 단순히 삼성전자 관련주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DDR4에 대한 종산 이슈가 나왔고 DDR5로 전체적으로 다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업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DDR5에 대해서 이목을 받을 수 있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소부장 업체들을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슬슬 올라와주고 있는 게 바로 이수페타시스죠. 자, DDR5에 대한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구독자분들이 좀 챙겨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전환되는 흐름, 추세를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심텍보다는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대장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DDR5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D램 쪽이 가격이 오르던 안 오르던 지금 DDR4에 대한 종산을 예고했고 5로 넘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DDR5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군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맞고, 지금 조선과 방산 그리고 원전, 지주사, 증권 이런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지금 지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조정 나오게 되면 순식간에 10%에서 20%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게 현재 구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선, 방산부터 시작해서 등등등 최근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현재 신규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포지션을 아예 다르게 가져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자, 기존에 만약에 보유하고 있어서 제가 만약에 40% 50% 수익 구간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추세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크해 가면 되죠. 자, 다만 현재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매수자가 얼마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정말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고 단순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기업 실적도 받쳐주면서 정부가 계획했던 자사수 소각이라든지 배당을 늘림으로 인해서 ROE 부분에서 확실한 기업들의 개선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지수에 대한 밸류에이션 가치가 이전보다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저는 코스피 밴드 자체가 3,000포인트 중후반대에서 4,000포인트 초반대로 가는 것도 저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현재 구간에서 이제 보여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기업들이 정말 ROE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개선 의지를 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7월 8일에 나오는 관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 이슈를 너무나 우리가 좀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트럼프가 다시 한번 어떤 정책,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충분하게 확인하고 7월 중순부터 포지션을 잡아가도 저는 절대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이런 관점도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강조드려왔던 조선과 방산이라든지 몇 가지 전력 관련주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에 있어서는 눌림이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해 가는 그러한 전략들, 하반기를 바라보고 가는 전략들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지금 너무나 상승을 많이 보고 있고 또 너무나 각도가 가팔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심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여기서 조정 없이 다음번에 대한 상승을 논하기에는 조정이 나와도 현재 무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7월 초까지는 좀 증시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자, 과연 그리고 어떤 부분이 다음 하반기를 주도할 섹터일지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한 다음에 따라가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오늘 제가 좀 드렸던 말씀은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우리가 하반기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관련주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몇 가지 섹터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오늘 내용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독자분들의 계좌 점검에 한 번 정도 이용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중에서 포트폴리오 관리가 힘드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영상 더보기란에 번호를 기입해 놨습니다. 그 번호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회사랑 연계해서 무료 포트폴리오 관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제가 오늘 그래서 좀 비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우려심을 아예 배제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혼동 없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도 현재 좋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만 이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만 대비를 한다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느냐 아니면 충격을 다 받으면서 넘어가느냐 이것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독자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셔라 라는 말씀으로 드린 내용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